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오래간만에 새벽부터 이제 녹화를 한 두 편 하고 있는데, 목소리 컨디션이 조금 많이 저도 좋아졌습니다. 참, 감기라고 하는 게, 심하게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막지 않으면은, 저는 막 편도가 붓고, 막, 진짜, 예, 뭐 무지무지 몸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감기 초기에 들으면 막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막아도 그냥 절대로 감기도 다 지 성질이 있어요. 성질 다 부리고 가요. 근데 어쨌든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어요. 목소리가 벌써 하는데 풀렸고. 자, 오늘 조문 29번째 조문. 야, 이거 글 굉장히 조금 길고 많이 이제 그 뭐랄까 조금 뭐랄까 복잡해요. 그건 뭐냐면은 병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글이 긴 거는. 그래도 이 글은 비교적 얌전하다고 봐야 됩니다. 비교적 얌전한 글이다. 글은 길지만 단순하고 얌전하다. 어떤 거는 정신 사납고 후세 사람들이 막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도 있어가지고 난해한 글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글은 길지만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글이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명쾌하게 잘 알지는 못해요. 다만 이제 글에 가지고 있는 이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오치를 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은 아주 미묘한 글이기도 합니다. 자, 상안에 딱 이렇게 썼어요. 상안에 우리가 이제 외감이 노출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맥이 부하고 땀이 난다. 그럴 수가 있죠. 이런 거는 흔한 일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변이 작게 본다. 자주 본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답답하다 이 소리죠. 신번이라는 건 답답하다. 뭔가 이렇게 사람이 좀 답답한 거예요. 몸도 그러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개운하지 못한 상태죠. 자, 여기서 일단은 소변이 자주 보는 것을 언급했다는 거. 소변을 자주 보는 걸 언급했다는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신번이 굉장히 무섭거나 큰 증상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인 병이에요. 정서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 오한이라고 하지 않고 약간 오한기가 있다. 약간의 오한기가 있다. 그러면서 다리가 요즘에 말로만 이제 그렇게 긴장되고 당기고 이러는 거죠. 근육통 비슷하게 이제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계지탕을 썼더니 이렇게 아니고 도리어 계지탕을 썼더니 이런 소리. 이게 뭐죠? 반자락인가? 계지탕을 쓰면 안 되는데 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계지탕을 쓴 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여기서는 썼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 글 쓴 사람은, 이 작자는, 계지상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말해주는 거죠. 왜? 표를 공격하게 되면 이것은 오치가 된다. 표를 공격하게 오치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이 합당하네. 이거는 주의 문자입니다. 후세 사람의 주석이에요. 공기표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말의 뉘앙스가 계지탕의 올바른 어떠한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준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공격하다. 표증을 공격하게 되면 이것은 오치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워요. 이게 득지변골. 걸증이 뭐죠? 골은 사지골을 말하는 거죠. 손발이 찬 거. 그러니까 수족 부위가 찬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변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도리어 계지탕을 주었더니 먹자마자 이 소리예요. 득지라. 먹자마자 바로 이런 소리예요. 먹자마자 바로 골증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자를 어떤 경우는 무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때는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의 의도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계지탕을 먹자마자 바로 걸증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결과예요. 결과로서 야 계지탕을 썼는데 여러분 계지탕 충분히 쓰죠. 왜냐하면 소건증탕에도 여러분 신번증에 소건증탕 씁니다. 복직근 구련하고 다리 땡겨를 때 계지탕에다가 교이를 넣어가지고 엿을 넣어가지고 쓰죠. 훌륭한 약입니다. 그게 소건증탕이잖아요. 얼마든지 번조증에 쓸 수가 있어요. 계지탕을.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자 이게 이제 옆에서 그 카메라로 비춰주면서 제 모습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이 나오면 훨씬 좋은데 이 카메라를 옆에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그 카메라를 쓰다 보면 오작동을 자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강의하다가 이게 그 촬영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문제의 소재.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알고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요 공기피하면 차오다. 이것은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나서 괴병을 경험하고 나서 쓴 거예요. 야, 계집탕으로 썼는데 바로 먹자마자 이 사람이 수족 걸증으로 빠졌더라. 그거 봐서는 이것은 표를 공격하면 오치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계집탕을 써서 누구나 다 걸증으로 바로 걸증으로 빠지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목이 아주 인중이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토역하기도 한다. 토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꽉 이렇게 맺혀 있는 것 같은 거. 역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 작용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쓰는 거죠. 뒤틀리는 거죠. 야,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입 안이 마르고 건조하고 바삭바삭 마르고 하는데 떡하니 이 사람이 답을 내놓은 건 이거예요. 감초 건강탕을 써라. 건강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또 주석을 붙였냐면 감초 건강탕을 써서 회양을 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지금 감당 못 합니다. 솔직히 감당 못 합니다. 아니, 어떻게 건조하면은 진액이 부족한 거잖아요. 진액이 없는 산데 건강을 쓰라니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치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넘사벽이죠. 저는 지금도 무섭습니다 이거. 감당 못해요. 하려고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복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양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벌어지는 증상은 결국은 망향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계지탕 한번 썼다가 아주 그냥 진짜 쌍코피 터지는 거죠. 환자한테 완전히 그냥 진짜 봉변당하는 거죠. 그거 쓰면 안 되고 감초 건강탕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양시켜야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석을 저는 주석을 참고하는 입장이에요.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글을 쓸 때 그냥 씁니다. 복귀양. 그 양을 회복시켜야 된다. 우리 사서상경 할 때, 사서 공부할 때 주자가 뭐라 그랬죠? 복귀초.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런 뜻하고 똑같죠. 문장의 구조가. 복귀초. 복귀양. 복귀초라는 말 장자가 썼다 그랬죠, 제가. 깜짝 놀랍니다. 소위 말해서 그 주자 철학의 그 핵심적인 그 논리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게 장자한테도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복귀양. 자, 그러니까 이걸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 쓸 수가 있느냐 이거죠. 만약의 경우, 자, 감초 건강탕을 썼는데 만약 걸증이 낫고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걸증이 나아져서 손발이 따뜻해졌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다리가 막 땡기고 쥐나고 막 뒤틀리는 현상,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작약 감초탕을 쓴다. 이 작약이라고 하는 약은 어디다가 쓰느냐? 근육 경련, 뒤틀림에 쓴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예. 작용을 어디 쓰냐? 수렴 작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땀 흘리는 걸 막아준다. 예. 그렇게만, 그것은 하나의 작약에 대한 일부예요. 작용은 어디 있냐? 근육 경련, 뒤틀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 과하게 해가지고 근육에 문제가 생겼거나, 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사물탕 쓰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보혈작용이 아니라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예. 그러면 다리가 바로 펴진다. 예.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거는 망향증으로 빠진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도 벌어지더라. 반대의 경우. 땀을 막 흘리고 소변도 막 저거 하면서 삭혔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몸의 진액. 옛날 사람은 소변을 통해 가지고 진액이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위기가 불화하다. 자,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그 조이승기탕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위기가 불화하다. 이게 뭐죠? 말 그대로 위장의 기가 조화롭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예.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증상이 아닌 용어는 모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위기불화가 증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불화는 위중불화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위중불화 같은 경우는 어디 있죠? 반화사심탕류로 넘어가고, 위기불화는 조이승기탕, 소이승기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불화는 뭐냐면은 위가 건조해지면서 조시화되는, 대변이 굳어지는 상황을 추상적으로 위기불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불화 속에는 복만, 배가 더부룩하고 위가 건조해지면서, 예, 물론 소변이 잦고, 그리고 변비 성향이 있으면서 조혈이 발작하고 서머 증상이 있는 것을 위기불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덮어놓고, 예, 이런 말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글을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본래의 상한 내 정신에 위배되는 글이에요. 이것은 위기불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후세적인 용어죠. 비위가 허약하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반대의 개념이죠. 예. 비위가 허약한데 뭐 때문에 비위가 허약하냐? 예. 또 문제가 발생이 되죠. 아, 소화가 안 된다. 예전에 제가 취직했을 때 저 앞서 있던 선배 한 분이 그랬답니다. 그 주인 말 들어보니까, 사장님 말. 소화가 안 되니까 막 공사인 백도구 막 썼다는 거예요. 공사인 백도구 백준. 그런데 그걸 먹고 환자가 와서 소화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서 완전히 그냥 다운돼 버리더라고요. 뭐 메가 신곡도 쓰고 뭐 산사도 쓰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 생각을 안 한 거죠. 예. 이럴 때는 조금 조이슨탕을 주워본다. 조금 주워본다. 한 맛보기로 주워보는 거죠. 예. 그러고서 치료가 되면은, 예, 다행이죠. 예, 이렇게 경로에 따라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 병증이, 예, 변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 이 게지가 작약 감초탕 먹은 사람이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 상황이 벌어지거든 이런 속이죠. 위기불화의 상황이 벌어져서 서머 증상이 있을 때는 반대로 조금 소승기탕, 조이승기탕을 주어본다. 만약에 거듭 발환하고 또다시 소침을 가해서, 이것도 일종의 고법이죠. 옛날 사람들이 계속 발환시키는 거예요. 예. 또는 훈증요법을 쓰기도 하고, 침에다가 그 열을 가해가지고서, 예, 화침, 온침, 소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득지자. 뭐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빠졌잖아요. 뭐가 얻었다는 얘기예요. 예. 걸에 걸. 걸에 빠진 사람은 사약탕으로 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경서라고 하는 거는, 예,
일종의 그 상황에 따라서 병세에 따라서 꾸준히 발전해. 우리가 계속 거기에서 숙달을 하게 되면 환자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죠. 요거는 제가 보기 편하게 그렇게 교정해 놓은 건데 증상 위주로 해 놓은 거예요. 증상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뭐 위기불화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는 해석한 거고. 자, 제 생각이죠. 자, 상한 맥부, 자한출, 소변삭, 신번, 미오한 각 연급자는 계지가 작약탕을 쓸 수가 있죠. 철암의 만일의 경우 이와 같은 상해라면은 계지가 작약탕을 섞겠죠. 계지탕에서 작약을 증량시키는 거죠. 틀리지 않다. 근데 도리어 그냥 반여 계지탕의 반자는 그것이 오치라고 하는 사실을 뒤에 가서 후회하다. 후회는 뭐 언제 하는 거죠? 뒤에 가서 하는 게 후회잖아요. 표현한 것이냐.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실로 계지탕이 오치는 아니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공기표는 후세 사람이 여기다가 살짝 조문에다 집어내서 이것으로서 망향의 구실로 삼기 위함이다.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망향이라는 거예요. 망향. 이 사람은 원래 망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계지라든가 마왕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공기표라는 말을 거기다가 쓴 겁니다.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요 공기표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원래 이 사람은 계지탕을 쓸 수도 있지만 썼더니 문제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래 체질적으로 망향에 가까운 망향인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병증을 뭐 똑같은 뭐 상투적인 글이죠. 병증을 근거하지 않고 또 처방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만일의 경우 위탁 문자를 믿게 되면 위탁 문자가 뭐죠? 이거죠. 요 공기표가 위탁이죠. 이런 것들.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버리면 계지탕으로서 공기표의 망기양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적다. 아, 계지탕을 쓰면 그것은 공표하고 망양시키는 약이구나. 이게 여기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뒤에도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계지탕 한데 이 말이 여기에서 정말로 이 계지탕을 정말로 썼느냐 이런 것도 조금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조문이 나중에 그 대청룡탕 또 소음병에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이게 자 저기서 공기표라고 하는 것은 계지탕으로 사실은 썼다기보다는 차라리 마왕탕을 썼을 것이다. 이것도 그냥 개연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총령탕 조문을 이렇게 보면은 맥이 미약하고 땀이 나면서 오풍한다. 비슷해요, 여러분. 이게 태양병증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총령탕을 먹으면 복용을 안 되는데 불가복 이연을 복지하면은 반드시 권력이 발생이 된다. 이럴 때는 복용 사형탕으로 치료한다. 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 조문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오치와 역치의 조문을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 자, 땀을 흘리면서 오풍을 한다. 이러면 여러분 계치탕 증후군이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바람을 싫어한다. 그런데 이게 계치탕만 그런 게 아니라 태양병 표증만 아니라 소음병에도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맥미약이라고 맥미약만 가지고는 소음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땀 흘리고 바람을 싫어한다만 가지고도 근거가 미약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대청령탕에서는 이렇게 썼다는가? 불가복이라고 하는 건 뭐죠? 복용하면 안 된다. 복용했더니 이와 같은 꼴이 났더라.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아주 정말로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는 거죠. 간곡하게.
그래서 저 득골과 권력은 발한 후에 의도하지 않은 괴병으로 그것은 망양의 증후가 된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말은 상한 전생집의 제목이에요. 근데 참 좋습니다. 명대의 글인데 그 누구죠? 이동원 선생이 선생이라고 누굴 알고 있는데 도저람이라고 도저람 선생이 한 건데 제가 막 20대 이 책을 샀었는데 그 당시 한번 봤다가 또 이해가 안 돼서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팽개쳤다가 상한로 쓰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한 전생집. 거기에 나오는 이 제목이에요, 여러분. 자, 태양맥 가운데는 소음맥과 유사한 경우가 있고 이런 소리예요. 또 소음증에 태양증과 유사한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도 혼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병인데 발환시켰더니 이와 같은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자, 진액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죠? 망향증으로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유명한 성무기가 뭐라 그랬죠? 개지가 부자탕에서 발환 수지했더니 탈핵인데 망향으로 빠진 경우죠. 망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죠? 구갈, 갈증이 되게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백구가 인산다. 그러니까 병이 빠져들어가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할 거 많죠? 자, 이것도 여러분 태양맥 가운데 소음하고 유사한 경우가 있다. 또 여기서는 소음의 증상 가운데 태양의 증상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 요거 반대로 해도 됩니다. 요거 대신 증상. 태양 증상 가운데 소음 증상과 유사한 경우가 있고 소음맥 가운데 태양맥과 비슷한 게 있다. 이렇게 글을 읽어야 돼요. 그걸 제가 표현하죠. 이런 말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호문으로 읽어야 된다. 호문. 글을 바꿔서 읽어야 된다. 맥을 여기다 갖다 둬도 되고 이 증을 여기다 갖다 둬도 됩니다. 그것이 혹 이와 같은 조문이 아니겠는가. 도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상한론을 연구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크게 나왔을 때 양병인 줄 알았더니 은병이었고 은병인 줄 알았더니 양병이었다는 소리죠. 자,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도 그 몇 차례 얘기했죠. 중경에 다시 한번 처방은 그 처방의 의도는 비록 다르나 발환한다든가 또는 회항이라든가 궁극적인 게 뭐냐? 우리의 몸에 기를 조절하는 거죠. 우리의 몸. 또 회항시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회항. 회항. 자, 요 당자도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냥 막 쓴 게 아닙니다. 당기 발환지시. 발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서는 마항탕도 양기를 회복시킨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여러분. 좀 파격적이죠. 자, 그 전제 조건. 발환을 해야 되는 시기. 제가 그 얘기에 나오는 글이라고 해서 당기가지기 시라는 말 여러분들한테 했었죠. 사서할 때도. 당기가. 그 마땅함. 오름에 당한 것을 시라고 한다. 오름에 올바름에 당하지 않은 건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쓰잖아요. 그런 말들을. 다 그 언어라든가 이런 것은 수천 년 동안 지나오면서 내려오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발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마항탕을 써야죠. 그러면 그것도 양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항탕도 조기지제예요, 여러분. 자꾸만 보증이 있기 탕만 조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계지탕에 있어서랴.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공기표해가지고 그 복기향이라든가 이런 말이 결국은 뭐냐면은 계지탕이나 마항탕을 잘못 쓰면은 공기표에서 만기향한다. 기를 훼손시킨다. 이런 뜻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여러분 잘못해서 편견에 빠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계속해서 처음에 쌓아놓은 편견을 부셔나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만 그 치료 방법이 합당함을 얻지 못했을 땐 혹 진액을 훼손시키고 혹 혈분을 망하게 해서 혹 망향에 빠지기 때문에 경계시킨 거다. 올바른 치료법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기 때문에 발한 후에 복용하자마자 그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 바로 이런 소리죠. 바로 수족이 걸. 이와 같은 현상이 있으니까 기록한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주위 여건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화라든가 음식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거짓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냥 막 진짜 난리가 난 거죠. 수족이 막 차지고, 막 목구멍이 타들어가고 번조증 막 이렇게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몸 자체 안절부절하고, 조라고 안절부절한 거예요. 막 토하기도 하고, 이럴 때 감초 건강탕을 쓴다. 정 야수 무서워요. 넘사벽이에요, 정말. 넘사벽입니다. 이에 해석하여야 하는데 복기양이라 하니 이것은 조짐으로서 말한 거다. 옛날 사람들은 항상 조짐을 가지고 말하네요. 그러나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증상들이 아주 심각하게 보면 사약탕을 쓴다. 사약탕은 여기다가 부자를 집어넣는 게 사약탕이에요. 감초 건강 부자. 그래서 복기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훗날 이게 복기양하는 건 아니고 감초 건강이 그 조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해졌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부자를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초 건강탕은 흉부 이렇게 입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번조증이 있는데 그보다 더 심해지는 상황이 처했다면은 사역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위기부라 이것은 위탁이다. 위기부라 이것도 알고 보면 위탁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방하는 분들도 위기부라를요 자꾸만 억지로 해석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잘못이에요. 이런 것은 불투명한 용어, 모호한 용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위기부라하고 여러분 위중부라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야, 그것은 차이가 있는 거야. 저도 알아요,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그러나 이 용어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후세 사람들이 압축적으로 쓴 거예요. 압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으로 갖다가 끼워 넣은 거다. 이런 뜻이죠. 결국 뭐냐면은 복창만, 대변난, 서머 이것을 일러서 위기불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다. 죄송합니다. 위기불하 이것은 위탁이니 복창만, 대변난, 서머를 말하는 것이다. 위기불하가. 그렇기 때문에 위기불하 여기 제가 위중불하는 변론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정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기불하, 위가실, 양면병은 위가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복창만하고 대변난하고 서머한다. 이것이 바로 위가실이다. 이것이 바로 내실이다. 또 조문에 보면 내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내실, 위가실 똑같은 말이에요. 위건조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이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거에 대한 명명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창만하고 대변난하고 서머하고 조혈이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 처방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 처방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병증으로 구하지 않고 그 위탁으로서 구할 것 같으면 위탁이 뭐라 그랬죠? 여기 위기부라 또는 위중부라 그 같은 용어로서 처방을 만들게 되면은 사실은 본말에 전도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다.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올바른 이름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예. 상한론의 그 뭐랄까 중요한 거는 올바른 용어. 예. 우리가 한의학을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올바른 용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안개 낀 것처럼 모호한 거예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허사편에 썼잖아요. 예. 한의학을 마치 우리는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한의학을 신비주의로 만들어 가지고 야 한의학을 지금 우리가 한의사가 우리 사회의 역할하는 의사로서 역할하는 그게 얼마나 되죠?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다 그러면 현대의학이 뭐 다 90%. 우리가 제가 이래서 우리 한의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른 용어를 쓰지 않으면은 저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 교육에 불만 많아요. 우리가 받았던 교육. 이 고전을 걸러냈어야 돼요, 우리가. 고전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학생들, 지금 20대 학생들은 어죠? 고전 안 읽습니다. 제 후배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애들은요, 이런 고민 안 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1%만, 생각을 갖는다. 그럼 얘네들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단말적으로.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전을 안 읽습니다. 그거 닭꿈 깨야 돼요. 결과만 중요할 뿐이에요. 어느 증상에 어느 처방이 잘 됐느냐. 그러면 사상이고 뭐 동의보감 고반 가리지 않고 그건 자기 나름대로 그것만 갖고 씁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전부 다 자꾸만 사라진다는 거.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모호성. 그 모호성을 가지고서 우리 한의학이 굉장히 뭐 멋있다라든가 훌륭하다든가 전부 다 나쁘게 말하면은 참 저도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 강의 많이 듣는 게 아닌가. 한의사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망상에 빠져 있다. 그리고 과장법이 심하다. 왜? 그와 같은 용어를 쓰니까. 그와 같은 용어를 쓰면은 우리의 인식이라든가 우리의 사고 구조가 전부 다 과대망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 결정적으로 우리 사고 방식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고 방식을 결정짓는 게 언어와 문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곧 그 언어가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방식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상한론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자, 발한후, 사직원래, 인중건, 번조, 토역이 망양자는 감초, 건강, 부자재로 치료한다. 자, 그리고 서무하고 복만하고 대변 분리하면서 위기 불화자는 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니까 쓴 거예요. 일때는 대왕, 감초, 망초제로 치료한다. 이른바 계지가 맞지 않는 경우는 그 맥과 증상을 보고 범하기를 그 잘못하기를 어떠한 역치를 했는지를 파악해서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치료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어떤 경우는 증후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후. 계지탕에서 마왕탕, 마왕탕에서 백호탕. 이것은 증후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가감방이라는 건 뭐냐면 증상이 변한 거예요. 증상. 하나의 개별적인 거. 계지탕이라는 틀에서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백복과 백추를 상황에 따라 쓰죠. 그것은 개별적인 거. 하나의 징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변했을 때 거기에서 처방을 가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징후가 변했을 때는 처방 자체가 이름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 증후론 세 번째 글인가 수증 취지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을 하다 보면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수증 취지
이게 중용의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전부 다 중용의 사상이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추는 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의 변화를 읽어내는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사실은 그게 더 어렵다고 봅니다. 단말적으로 많이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제 공부 방법은 쉬운데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면.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우리가 동의보감의 수많은 처방, 막 5,000가지, 6,000가지 처방을 극복하고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 자기 자신이 그 기본방을 가서 20여 개의 기본방을 해서 가감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압축하면은 몇 개 처방 안 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